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윤석희고요. 다 아는 분인데 오늘 처음 오신 유인재 선생님 한 분만 지금 모르시고 또 누군가 새로운 분이 또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가 좀 따뜻하면은 이 복장을 하고서 앞에 서는 게 이게 마땅하진 않은데 용서하셔요. 감기 걸려가지고 저도 조금 훌쩍훌쩍하고 그래서 이렇게 막 복장이 여러분 지금 추우시죠? 네. 제가 몇 시부터 여기 이거를 켰냐면 11시 반부터 얘를 작동을 했는데 층고가 높아가지고 여기가 금방 안 돼요. 막 온 동네가 다 추워서 그러네. 그래서 좀 이해하시고요. 좀 따뜻한 옷 다 입으시고 강의라기보다는 저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소개 정도로 오리엔테이션 첫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해 드리는 것으로 시간을 메꿔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게 2025년 사랑의 일기 큰잔치 세계대회라고 한 이 팜플렛이 사랑의 일기 본부의 올해의 그 팜플렛이에요. 국회에서 전국 단위 아이들 또 어른까지 모두 모시고 시상식을 열었던 그 내용인데 여기에 이제 연역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일기운동의 역사를 대강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1992년 제1회 사랑의 일기 큰잔치 개최 미당 서정조 시인이 심사위원장을 했다. 이렇게 1992년이니까 지금부터 3, 4년 전에 시작을 한 운동이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명맥을 이어오는데 지난 2025년 지난 10월 달에 34번째는 아니고 중간에 전교조 단체 때문에 일기 시상식이 한 8년 중단됐다가 또 이루어졌다가 1, 2년 또 중단됐다가 또 이렇게 명맥을 끈끈하게 이렇게 이어온 그러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대회사 고진광이라는 분이 지금 이사장을 하고 있고 여기 보면은 교육감들 부산시 교육감 여기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원들 이용선 박수연 이런 또 최교진 이런 분들이 축사 이렇게 하면서 권성이라는 헌법재판관이 이 사랑의 일기 단체의 그 이사장으로 두 번째 이사장으로 이렇게 계셨는데 지금도 살아 계셔요. 그런데 권성이라는 분이 그럼 대법관인데 지금은 이제 몸이 안 좋으셔서 휠체어를 타고 이 행사 때 이제 나타나고 하시는데 어쨌든 일기 쓰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세대는 전부 일기를 쓰고 자란 세대예요. 자의든 타의든 간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계속 일기 검사를 하셨던 세대이기 때문에 일기가 완전 나와 한 짝이 돼서 안 쓰면 안 되는 걸로 통과례로 여러분들이 습관처럼 쓰던 그 세대들이 우리들인데 그렇게 해서 일기장 안에서 나를 바라보고 돌아보고 다시 점검해보고 계획 세우고 미안한 건 또 사과도 하고 반성하고 이렇게 그런 그 반복되는 그러한 그 아름다운 자기 반성의 성찰의 시간을 우리가 지내면서 선진 조국 오늘의 이 나라를 우리가 건설해 왔다라고 자부심을 갖는 그런 운동이 일기운동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것이 한때는 이렇게 멈칫거리고 중단되었던 것을 그래도 끊임없이 이것을 유지해서 발전시켜 왔어요. 그래서 한때는
너무 많은 아이들이 일기를 막 응모를 하기 때문에 한 학교당 8편 이상은 내지 마세요. 이렇게 막 전부. 그리고 이것이 과열돼 가지고 일기상을 받으면 그것이 대학 입시에 플러스 배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서울에서 강남 같은 데서는 일기 심사하는 그 장소에, 강당 같은 큰 넓은 장소에 일기를 그냥 뭐 지금처럼 몇 편만 복사해서 보내라가 아니라 지금까지 쓴 것을 다 갖고 와라. 유치원 때부터 썼으면 그거 얼만큼 많은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끈질기게 인내심을 가지고 썼냐. 그것도 막 넘겨보면서 빼먹고 썼냐 아니면은 하나도 안 빼놓고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썼냐. 이래서 거기서 무슨 도지사상을 받거나 대통령상을 받았다 그러면 훈장 받는 것처럼 대학 입시에 플러스 5점 0점 얼마 가지고 다투는데 플러스 5점 막 7점 이렇게 주니까 강남의 엄마들이 막 치맛바람이 일어나가지고 경찰들이 전부 이렇게 딱 지켜섰었어요. 심사하는 장소에. 선생님들은 막 옆에도 안 돌아보고 막 열심히 채점을 하든. 그래서 무슨 체육관이야? 장충체육관 말고도 더 큰 체육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시상식을 할 때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에요. 대통령이 나올 수 없으니까 이희호 여사가 상장을 대독해가지고 전달을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15,000명의 수상자들이 전국에서 다 모여. 그리고 심지어는 LA라든가 또는 저 중국의 길림성 같은데 뭐 캐나다 이런 데서 우리 제외 동포 자녀들이 대한항공에서 그 당시에는요 1년에 한 15억 20억 이렇게 베팅을 해요. 사랑일기재단에. 그럼 그런 가지고 일기장을 수백만 권을 그냥 막 다 인쇄를 해서 유초 중고 막 다 뿌려. 무조건 학교에다가 무료로 일기장을 다 배포하고 써라. 그 돈이 다 거기서 나오고 제외 동포 자녀들이 올 때는 대한항공에서 그냥 항공비 모두 무료, 숙박비 모두 무료, 잠 재우고. 근데 그렇게 아주 대단했던 운동이 이 사랑의 일기 운동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전국 단위로 이 행사를 할 때도 제발 좀 일기 좀 내줘. 충남에서 지금 한 50편밖에 안 돌아왔어. 조금 더 해봐. 지부장들 이렇게 막 빌어 올리다시피 해서 일기를 지금 가려서 이렇게 보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대한항공 같은 데는 한 3억씩 5억씩 이렇게 1년에 이 단체에다가 기부를 해요. 기부 체납하는 거죠. 세금 대신. 이렇게 해서 그 경비를 가지고 지금도 일기를 이렇게 아이들한테 배부하고 쓰게 하는데 이 단체가 인간성 회복운동 추진협의회라는 단체 속에 사랑의 일기 쓰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원래 인간성 회복운동 추진협의회라는 그 단체가 40년이 넘었어요. 박원순 그분 돌아가신 그분하고 이 단체하고 쌍벽을 이루는 그런 민간 단체였다고 해요. 근데 박원순 그분이 서울시장 했던 그분이 했던 거는 그게 뭐지? 이렇게 아름다운 가게? 이런 것들이 지금도 뭐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 단체는 헌혈, 그러니까 매혈 시대였던 우리나라의 피 빼는 문화를 헌혈로 바꾼 단체가 인취협 인간성 회복운동 추진협의회 이 단체예요. 피를 빼서 팔던 시대에서 피는 기부하는 거지 팔으면 안 된다 해서 사람들이 자기 피를 갖다가 그 피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했던 헌혈 운동의 시초인데 그것이 이제 적십자로 넘어가면서 여기서는 사랑의 일기 운동으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어려운 사람들의 그 대변자가 돼서 예를 들어 저 서해에 뭐 무슨 기름 유출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막 기름을 닦는 그런 운동부터 거기에서 사대부고 아이들이 뭐 수련회 갔다가 죽었다. 그러면 거기에 학부모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내주고 약한 자들이 목소리를 정부에 내지 못할 때 그 목소리를 대언해주는 그런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민중의 지팡이 노릇을 이 인취업에서 하고 있었다. 그래서 사랑일기연수원이 사실은 세종에 있었는데 폐교된 학교 하나에 한 120만 권의 일기장, 아이들이 옛날에는 막 한꺼번에 다 냈으니까 그것들을 거기다 보존해 놨던 그 장소를 세종 거기가 특별자치시가 되면서 거기를 LH와 분쟁이 생겨가지고 그걸 사그리 막 없애면서 그 아이들의 일기장이 전부 땅속에 매몰되고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법적인 투쟁까지 했는데 결국은 졌어요. 근데 지금 이 정부에서는 지금 이쪽 편을 지금 들어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돌아갈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거기에서 그랄협동조합은 그 당시부터 저는 33년 전부터 일기운동에 제가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현직에서 아이들 뭐 일기를 애들이 써오면 검사를 해줘야 되고 일기 시상식을 하면은 누군가는 그거를 우열을 가려줘야 하는데 현장 교사들이 뽑혀서 갔어요. 윤리부장 교사들이. 저도 윤리부장 교사였기 때문에 뽑혀서 가서 일기 심사를 하다 보니 제가 이제 문학적으로 저도 좀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글을 쓰고 뭐 저도 그렇게 하다 보니 이거는 정말 봉사를 누군가 해야겠다. 그 당시에는 출장비 그런 게 없었어요. 뭐 붓 가지고 상장을 쓰는데 한 달간 썼어요. 대전 충남 아이들이 수상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 아이들을 갖다가 붓펜으로 쓰는데 뭐 이름 쓰다가 이름이 조금 삐끗하면은 집어 던지고 내밀고 또 다시 써야 돼. 옛날에 그랬잖아요. 지금은 컴퓨터로 뽑지만. 그래서 한 달씩 어느 장소를 빌려가지고 밤새워서 한 대여섯 명이 밤을 새워가며 상장을 쓰던 그 열정이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했나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때 열심히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김신우 교육감님 사모님인 김태남 선생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하고도 형님 해가며 밤을 새워가며 엄청 열심히 그런 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사람들의 그 땀과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우리나라가 이만큼 견인돼 왔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저쪽 본부도 자꾸 일기운동이 쫄아들으니까 제가 대전에서 깃발을 높이 들었어요. 글알 협동조합을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래도 알이 있다, 얼이 있다, 정신이 있다. 알이랑 아라리오가 그 얼이거든요. 굴 이게 정신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글에도 정신이 있는 알은 또 여러분들 뭐 알에서 깨어나야 새로운 세계를 창조한다라는 아프라사스의 그런 그 글들 여러분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뭉뚱그려서 글알이라고 이름을 적고 우리가 그 이니셜을 또 상표 등록까지 맞췄고 특허를 냈어요. 그리고 글꽃 출판사라는 출판사도 저희가 가지게 됐고 글알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는 멤버가 60명을 육박합니다. 한두 명 지금 더 들어오시면 60명 되는 협동조합 10만 원 단위로 출자금 낸 것처럼 그렇게 해서 나중에 우리가 키워서 이거는 영리단체예요. 인간성 회복운동 추진협의회는 비영리단체라 기부 체납을 받을 수 있는 대전 지부장을 지금도 제가 하고 있고 우리는 글알 협동조합은 영리단체로
또 하나를 우리가 갖고 있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이익을 좀 추구해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저희가 조금 사업가 기질이 있는 가족이에요. 오빠가 인도네시아 가서 한 100억 이상을 손에다 거머쥐고 들어온 그런 사람인데 한인회 회장을 한 20년 가까이 했죠. 이분도 공주 사대부고 출신이에요.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사업가 기질이 좀 있는데 이제 제 순서가 아닌가. 오빠는 실컷 해보고 우리나라 총리상까지 받았어요. 우수 경제인으로. 그런데 이제 제가 할 때다. 저도 이제 지금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었어요. 그럼 5천만 명 중에 5분의 1이 노인이다. 그래서 저도 퇴직한 지가 10여 년 되는데 이제 한 10년쯤 놀았으면 죽어야 되는데 죽을 기미가 안 보여. 그럼 다시 시작하자라고 제가 다시 시작을 합니다. 뭔가를 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고 노인들이 꿈을 꿔야만 후대들이 그것을 바라보며 그 길을 등대 삼아 따라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1000만 인구가 지금 유휴노동력으로 전부 그냥 경로당 무슨 복지관 물론 본인들이 뭐 탁구 치고 뭐 하고 본인들 즐기는 일은 하고 계시지만 이것이 생산성이 있느냐. 사회에 뭔가를 끼쳐야 되는데 돌려줘야 되는데 저도 초등학교 교장을 하나 길러내기 위해서 제가 43개국을 국비로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 이태리 교육, 어느 교육, 몬테소리 교육 안 간 데가 없이 43개 나라를 국가 돈으로 그렇게 혜택을 입었으면 이거를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저만 혼자 즐겁게 이만큼 누렸다 끝. 아니죠. 그래서 정말 노인 하나가 도서관 하나 몫을 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 도서관 역할을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제가 했던 그 윤리부장교사의 그 노하우 또 일기를 통한 일기가 너무 바운더리가 좁아요. 일기라는 기록 문화, 성경도 내가 보고 장차 될 일, 네가 겪은 것을 내가 기록하라라고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내가 보고 느낀 것, 경험한 것 이것들을 기록하라. 기록해야만 후대들이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데 29장을 기록을 해야 너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다라는 것을 기록을 해야 나머지 사람들이 알죠. 성경도 또는 불경도 그 전에 이 사람들이 그걸 기록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 거냐. 기록 문화의 소중함을 우리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 운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우리 우주를 담는 일기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처음 오신 선생님 이런 것을 저희가 개발을 했어요. 일기를 쓴 사람들이 모두 훌륭하게 되는 건 아니나 훌륭한 사람들을 뒤적거려 보니까 다 일기 썼더라. 그럼 나도 훌륭한 사람 속에 들어가려면 써야겠네 라는 생각을 후대들에게 알려주자.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우리가 일기에 대한 공부들을 많이 하셨지만 어쨌든 오늘을 사는 지금 이 순간 지나가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남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이거는 의무입니다. 하셔야 합니다. 왜? 우리도 남들이 써놓은 거에 의해서 세계사, 역사, 흔적, 예술, 문화, 철학, 이 모든 종교 총망라해서 먼저 느끼고 생각하고 했던 그런 분들의 글을 통해서 내가 그 글을 읽고 나의 정신세계를 넓혀갈 수 있었다면 내가 경험한 정신세계를 후대에게 넘겨줘야 할 의무가 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사랑의 일기에 대한 흔적들을 제가 쭉 봤어요. 봤더니
저의 추억이 이것들과 함께 이렇게 여물어 갔더라고요. 이렇게 뭐 여기에 노래도 나오고 여기에 보면은 제가 심사평을 뭐 이렇게 적은 것도 있어요. 사랑의 일기 심사를 마치고 심사평 늘 그랬듯 사랑의 일기 심사위원장 윤석희 늘 그랬듯 작은 기대로 일기장을 열었지만 마침은 감격 그것이었습니다. 참 잘들 썼습니다. 한 장 한 장 그들의 삶의 몸짓들과 속삭임들이 너무 예뻐서 애정어린 눈으로 더듬어 읽게 되었으며 꿈의 사신이 되어 일렁이는 마음의 파도를 함께 타게도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친구들을 보며 가슴을 앓는 순수도 만났고 스스로의 작은 잘못에도 단호히 자신을 책할 줄 아는 그들만이 지닐 수 있는 물방울 같은 청량함에 다시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희망을 갖습니다. 우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랑의 일기쓰기는 아름다운 열매를 더욱 많이 거두어가고 있다는 그리하여 세상을 밝히는 수정 같은 사람을 길러내기에 그 본분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2012년 12월 16일 사랑의 일기 전국 심사위원장을 할 때 윤석희 이렇게 해서 제가 했던 추억도 여기 있고 어쨌든 저희가 사랑의 일기를 통해서 우리는 글할 일기로 지금 진화 발전하고 있고 어제 바로 시의회에서 우리가 인성교육에 대한 간담회까지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게 될지 저도 사뭇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에 기적을 너무 많이 맛봐요.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현실로 금방금방 드러나요. 깜짝 놀라요. 엊그제도 우리가 좌장이 돼야 되는데 어제 왜 시의원이 좌장이야? 우리가 발제자가 있고 토론자가 넷이나 되는데 그런데 좌장 하던 분이 갑자기 막 바쁘다고 가면서 저한테 좌장을 하라고 하잖아요. 참 마음을 먹는 것조차도 전부 하늘의 손 다 듣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수요일 날 우리가 3천만 원 프로젝트 심사 받으러 가요. 여러분들 응원의 메시지를 여러분들 보내주시고 오늘 너무 중언부언 이런저런 얘기 노변정담처럼 나누었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어요? 여기가 뭐하는 단체인가? 조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수강을 이제 또 새로 오시는 분이 한두 분 더 오실 텐데요. 이게 여기서 강의를 7주 과정을 마치면 여러분이 여기서 스스로 자체 강사가 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1시간 이제 우리 임국하 선생님이 지난번까지 수강생이었다가 오늘 첫 강의를 하셔요. 그러면 4만 원 강사료를 드려요. 너무 작기는 하지만 이게 이제 거듭될수록 이제 액수가 커질 수 있고 우리가 이제 볼륨이 커질수록 그 액수도 불어날 것이다. 그건 여러분들이 힘을 함께 합쳐줄 때 우리는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는 그 시의회에 우리가 조례를 인성교육 조례를 거기다 좀 넣어 보려고 거기에 일기 쓰기를 넣어 보려고 시도했던 것이 간담회까지 이루어졌고 내년도 예산안에는 또 어떻게 반영이 될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면 10분간 휴식하고 두 번째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